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삼성전자 상황이 좋지가 않죠. 파운드리 쪽에는 나쁜 소식이 계속되고 있고요. 저희 채널에서도 1년 전쯤에 삼성전자와 TSMC가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다. 삼성은 돌이킬 수 없는 풀베팅을 했고 한국 수출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 조마조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일이 잘 풀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파운드리에서 TSMC와 나노 경쟁을 하고 있는데 싸움이 수율에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봤고요. 삼성전자가 3나노 수율을 80%까지 올릴 수 있을지에 따라서 5만 전자가 될지 아니면 15만 전자가 될지 결정이 될 것 같다고 예전에 블로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3나노 수율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황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도 5만원대를 넘어서지 못했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희망은 없는 거냐 물었을 때 아직 변수가 한 가지 있긴 하거든요. 삼성전자를 다시 예전의 삼성전자로 회복시켜줄지도 모르는 그 변수를 설명드리면서 오늘은 오랜만에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려고 해요. 반도체에서 기술 우위는 더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과거 14나노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3나노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TSMC는 기술 개발도 하고 여유롭게 양산해서 돈도 벌면서 왔고요. 삼성은 허리띠 졸라매면서 간신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삼성은 3나노에서 TSMC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수율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수율이라는 건 웨이퍼당 양품 생산의 비율을 말해요. 수율이 50%라는 건 웨이퍼 안에 포함된 칩 중에 절반은 제대로 동작하고 절반은 불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아직 3나노 수율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삼성이 이 3나노 수율을 잡는데 변수가 될 만한 기술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펠리클이라는 겁니다. 사진 보시면 그냥 네모나게 생긴 물건으로 보이죠. 이 네모난 게 무슨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일종의 먼지 덮개예요. 반도체를 생산할 때 웨이퍼 위에 빛으로 회로를 새기잖아요. EUV라는 장비를 사용해서 포토마스크라는 기판에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데 그때 포토마스크에 먼지가 붙지 않도록 얇은 필름을 씌워주거든요. 이 얇은 필름이 바로 펠리클이에요. 펠리클은 얇은 정도가 극악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서울시청광장 아시죠? 이 정도 넓이의 공간에 랩을 까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펠리클이 왜 중요하냐? 작년까지 TSMC는 3나노에 자체 제작한 EUV용 펠리클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삼성은 3나노 EUV 공정을 펠리클 없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삼성이 먼지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혹시 펠리클이 없어서 수율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삼성은 왜 3나노에 펠리클을 사용할 수 없었을까요? 펠리클을 누가 만들고 있는지, 기술 진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EUV를 공급하는 회사 ASML도 펠리클을 같이 공급하고 있어요. ASML이 캐나다 테라다임과 일본 미쓰이 화학 이 두 회사와 협력을 해서 EUV를 공급할 때 펠리클도 같이 공급을 합니다. 그럼 ASML이 공급하는 펠리클의 성능은 어느 정도냐? 펠리클을 만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투과율이거든요. 투과율이 높을수록 성능이 좋은 펠리클이에요. 핸드폰을 예로 들면 보호 필름을 씌우더라도 화면이 깨끗하게 잘 보여야 하는 거랑 비슷해요. ASML은 2016년에 개발한 MK 1.0은 투과율이 78%입니다. 그리고 2018년 이것을 80%까지 올린 MK 2.0, 2020년에는 83%까지 올린 MK 3.0을 개발했어요. 하지만 80%대는 여전히 부족한 숫자예요. 3나노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최소 투과율 90%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3나노를 양산하려면 EUV가 필요한데 EUV는 기존의 노광기랑 달라요. 기존 노광기는 빛이 위에서 내려와서 회로 패턴을 그렸거든요. 하지만 EUV 장비는 빛이 거울에 반사돼서 웨이퍼에 닿는 구조예요. 빛의 손실이 훨씬 크다는 거죠. 안 그래도 EUV가 빛의 손실이 큰데 펠리클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또 빛이 추가로 손실되면 패턴이 잘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나노에서는 더 좋은 성능의 펠리클이 필요한 겁니다. 90% 이상 투과율에
두께도 50나노급 이하의 얇은 펠리클이 필요하고요. 또 EUV의 강한 빛이 펠리클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손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열에 손상이 가지 않는 내구성도 요구돼요. 결국 ASML은 투과율이 90%가 넘는 MK4.0을 개발했다고 발표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미쓰이 화학을 통해서 시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ASML의 MK4.0은 한 장이 35,000달러로 납품 예정이었거든요. 거기다가 1만 시간 정도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비싼 소모품이에요. 하지만 포토마스크는 한 장에 10억씩 합니다. 펠리클을 써서 이 포토마스크를 더 오래 쓰게 할 수 있다면 밥값은 충분히 하는 거예요. 문제는 ASML의 펠리클은 공급량이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미쓰이 화학에서 만드는 ASML 펠리클의 시제품은 수율이 30%가 안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10개 만들면 7개가 불량이라는 거죠. 펠리클을 도입한다고 결정해도 수율을 잡기 전까지는 충분한 공급이 힘들 수가 있어요. 투과도를 높이려면 얇게 만들어야 하고 얇게 만들면 잘 깨지는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펠리클을 만드는 한국 기업 두 곳에 각각 658억과 430억을 투자했어요. 그렇게 90% 이상 투과율이 나오는 펠리클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ASML의 4.0을 쓰면서 한국 기업이 충분한 투과율이 나오는 펠리클을 개발하면 도입하려는 계획으로 보여요. 그럼 TSMC는 어떻게 하고 있냐? TSMC는 2019년부터 펠리클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투과율은 85% 선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TSMC가 온전한 성능을 보여주는 3나노가 아니라 한두 가지씩 문제가 있는 3나노를 만드는 이유가 자체 제작 펠리클의 투과율이 약해서 온전한 성능의 3나노 수율을 못 잡아서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작년 초까지 알려졌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나서 2024년 10월 바로 얼마 전에 새로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희망회로를 돌려본다는 말을 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여기까지 영상을 재미있게 봐주고 계시다면 1초만 시간 내셔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한번 클릭 부탁드릴게요. 오늘 한번 눌러두셨다가 나중에 다시 편하게 취소하셔도 되니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유튜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이미 구독해주고 계신 구독자분들은 종 모양 눌러서 알림 설정까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방금 전에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과 함께 펠리클 개발에 투자를 했다고 했고 성과는 딱히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사실 이건 1년 반 이전의 얘기예요. 지금 2024년에는 투자를 했던 게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에서 바쿠스 2024가 개최됐거든요. 여기가 뭐 하는 자리냐? 바쿠스는 반도체 노광기술 학회예요. 포토마스크, EUV 등 최신 기술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발표한 게 인상적이에요. 삼성전자가 협력사와 투과율 94%의 펠리클을 공동 개발했다고 발표한 거예요. 투과율 94%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숫자와 비교하면 훨씬 크죠. 일단 TSMC의 85%보다는 월등하고요. 미쓰이 화학에서 만드는 ASML의 MK4.0 90%보다도 우수한 성능이에요. 여기에 투과율만 높은 게 아니에요. 강도도 훨씬 강해져서 수명을 20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직물처럼 만들어져서 강도가 강하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망사처럼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는 구조라서 빛은 통과시키고 먼지 등 이물질은 그물망처럼 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연구만 한 게 아니라 상용화 작업까지 완료된 듯 하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가 발표한 신상 펠리클이 삼성전자의 수율 잡는 하마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물론 펠리클은 삼성전자가 수율을 잡는데 필요 조건인 것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펠리클 하나 잘 만든다고 파운드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연구 개발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삼성전자가 예전의 삼성을 빨리 되찾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메르의 세상 읽기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회원 전용 영상을 추가로 매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